다음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게 증류네요. 증류. 그럼 증류라는 단어를 어쩌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류와 비슷한 단어가 증발이에요. 그럼 증발과 증류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때와 증류시키는 때 확인을 해볼게요. 증발은 소금물을 가열해서 끓는 점이 낮은 물을 먼저 증발시키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얻어내는 것. 주인공이 누구죠? 네, 주인공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용질이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증류는요, 똑같이 소금물을 가열하여 끓어나오는 이번엔 주인공이 누구죠? 네, 수증기를 액화시켜서 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증류의 주인공은 수증기와 물이 되겠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소금물을 넣었어요.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해서 소금이 아래 남았어. 이건 증발이고요. 소금물에서 물이 기포가 올라왔고 끓였다. 그래서 기포가 올라왔고 그 기포를 바로 냉각시켰더니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었어. 이건 증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류에 대한 뜻부터 한번 볼게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 증류고요.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분리해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가 크면 좋다. 끓는 점 차가 커야 실험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아주 정밀한 실험을 안 해도 된다. 소금물이나 설탕물처럼 고체 성분이 녹은 용액에서 액체 성분을 얻을 때 이용하기 좋다. 그러니까 소금물 속에 있던 물만 꺼낸다든지 설탕물 속에 물만 꺼내기가 너무 좋죠? 끓여서 기체가 올라오고 그 기체를 냉각시켜서 물방울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증류장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물중탕이라고 하죠. 물중탕. 위험하거나 한 액체를 끓일 때는요, 물에 중탕을 시키면 올라갈 수 있는 온도에 한계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중탕시키고 있는 거고, 어떤 액체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액체 속에 끓임 쪽이라고 하는 것도 넣어두었습니다. 이건 사기 조각 같은 거예요. 사기 그릇에 있는 그런 조각들 있죠.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그 기포가 올라왔고 기포가 올라갈 때의 온도도 체크를 했고 자 그럼 기포가 그냥 갔거든요. 내려갔더니 물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있겠죠. 따라서 냉각돼서 이 기체가 다시 액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치는 증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증류를 이용하는 얘는요. 탁한 술이 막걸리와 같은 동동주와 같은 그런 술인데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이 증류를 이용했습니다. 안동소주 알죠? 엄청 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도수가 높은 맑은 소주를 얻을 때 이런 탁한 술에서 탁한 술을 끓여서 얻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이 막걸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막걸리를 끓이고 있어요. 그럼 끓였더니 여기서 순수한 알코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알코올이 기체 상태로 올라갔다가 위에 올라갔더니 차가운 물의 표면과 만나서 동글동글 물방울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곡률이 보이죠? 그 물방울이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입체 도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려갔대요. 그래서 순수한 알코올이 모여서 소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증류의 예라고 할 수 있고 옆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장치도 증류입니다. 바닷물을 가열시키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가열이 되고 있네요. 유리지붕이니까. 그래서 이 바닷물이 증발이 됩니다. 그럼 이 증발될 때는 순수한 물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유리지붕을 만나서 응결이 되고 그 응결된 게 이렇게 사선으로 타고 내려와서 우리는 순수한 H2O 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증류를 분별 증류라고 부르는 것도 구분을 했었는데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분별 증류도 그냥 증류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에탄올 혼합물처럼 끓는 점차가 크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순수한 액체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증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순수한 물질들을 이렇게 갈라내는 과정을 분별 증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가볼까요? 네, 물과 에탄올을 분별 증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 플러스 에탄올. 자, 에탄올은 약 78도씨가 끓는 점이고요. 물은 100도씨 정도가 끓는 점입니다. 네, 큰 차가 나지 않죠. 근데 이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끓였어요. 끓였더니 누가 먼저 끓어 나올까요? 네, 에탄올이 먼저 끓습니다. 그래서 끓어서 기체로 올라갔고 여기 유리도막을 좀 뒀는데 유리도막에서 조금 더 순수하게 얻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에탄올이 올라가다가 물이 혹시라도 기화가 됐다면 여기서 바로 액화가 돼서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순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 유리 도막들을 넣어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쪽으로 올라간 이 기체는 온도 체크를 당하고 이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냉각수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흘려 보내주거든요. 그럼 흘려 보내주면 여기 내려오던 기체는 모두 냉각이 되고 이 물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냉각됐던 기체는 액화가 되어서 여기 얻어지는데 얘가 지금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를 분별 증류 장치라고 해요. 따라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 에탄올 끓는 점이 약 78도요. 78도씨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 끓는 점 높은 물은 나중에 끓어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냉각을 했을 때는 상태 변화를 하지 않다가 약 78도쯤 되면 에탄올의 끓는 점인데 에탄올의 그 온도보다 끓는 점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에탄올이 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안에 있던 물 입자가 에탄올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으니까 에탄올은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78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그럼 에탄올이 주로 분리되고 나면은 다시 온도 변화를 겪게 되고 100도씨가 되면 물이 수증기로 분리되어 나오게 되겠죠. 네, 분별 증류를 이용하는 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원유의 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원유는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유를 수입을 하면요. 끈적끈적한 까만색 액체겠죠? 액체예요. 그 속에 휘발유, 경유, 석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모든 기름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는 혼합물이었다는 거죠. 이 혼합물을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정류 공장에서 이 분별 증류탑을 가지고 있는 정류 공장에서 얘를 넣고 가열시켜요. 그러면 넣게 되면 이쪽이 지금 사실 가열되기도 전에 이 관 쪽으로 보내는 경로를 딱 트게 되면 0도 이하에서 LPG는 끓어나오니까 바로 처음부터 기화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액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건 LPG 가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액화 석유 가스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회색 통에 담겨있는 가스를 LPG라고 하죠. 거기서 온도를 조금 더 높이게 되면 휘발유가 나와요. 그럼 처음에는 휘발유가 끓어나와서 올라가서 냉각이 되면 액체로 액화가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좀 더 높아지면 나프타는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만드는 나일론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온도를 높이면 항공기 연료인 등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경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유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스팔트로 쓰게 되겠죠. 즉 지금 순서를 얘기하면 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끓어 나오는 것, 그리고 얘가 나중에 끓어 나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끓는 점이 낮을수록 먼저 나온다. 방금 우리 물과 에탄올 중에서도 에탄올의 끓는 점이 낮았기 때문에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도 있죠. 끓는 점이 낮으면 먼저 나온다는 거. 액체 공기의 분별 증류도 비슷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00도씨의 액체 공기를 주입을 하세요. 자,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보냐면 질소, 아르곤, 액체산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끓는 점이 낮은 게 누구죠? 질소가 끓는 점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 끓는 점이 가장 낮으니까 얘가 먼저 나오는 거 맞아요. 위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00도를
넣자마자 사실 질소는 그 온도에 도래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200도면 엄청 낮으니까 상온에서 이 실험을 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196도에 도달하면 질소 기체. 그러다가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아르곤 기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기체. 그래서 질소 기체에서 산소 기체 순서대로 네, 우리가 분별 증류를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도 보겠습니다. 고체온합물의 분리인데요. 이건 실제 예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보고 위의 내용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좋은 벽실을 고르는 방법으로 물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해도 좋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벽실을 골라내기 위해서 물에다가 벽실을 넣어요. 그러면 알곡이 꽉 찬 벽실은 아래 가라앉을 거고, 여기 중간에 물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쭉정이들 있죠. 쭉정이들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밀도가 큰 좋은 벽실을 위에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따라내죠? 네,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네, 우리는 좋은 벽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밀도차에 의한 고체온한 물을 분리하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선한 달걀도 오래된 달걀이냐 신선한 달걀이냐를 순수한 물에다가 넣었을 때 잘 실험이 안 되면 소금을 좀 탑니다. 그럼 소금을 타게 되면 밀도차가 확연해지기 때문에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게 되고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아요. 왜냐면 신선한 달걀은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니까 아래로 가라앉고요. 오래된 달걀은 사실 이 난각막이라고 하나요? 요 계란의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부피는 동일하잖아요. 신선하든지 오래되든지. 근데 여기서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질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작으면 신선한 달걀이 아니라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래된 달걀을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면 얘가 오래된 달걀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오래되면 이 구멍구멍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부피는 정해져 있는데 질량이 줄어드니까 밀도가 줄어들어서 오래된 달걀이 위에 뜨게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금을 채취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혈액을 분리하거나 키질을 하는 것도 동일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혼합물의 분리고요. 네, 여기 밀도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 그리고 중간 정도의 액체에다가 두 고체 혼합물을 넣게 되면 큰 것은 가라앉고 작은 것은 뜬다라는 겁니다. 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에 이렇게 지금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장치가 사용이 됐어요. 이게 분별 깔때기입니다. 이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것은 자주 나오는 게 물과 식용유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물과 식용유가 섞였을 때 이 두 층을 따로따로 순물질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 이 분별 깔때기에 넣어요. 그럼 넣게 되면 식용유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뜨게 될 거고 물은 가라앉겠죠? 그럼 이때 꼭지를 돌려서 여기 있던 물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 중간 작업하는 게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이쯤 됐을 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커를 치우고 또 다른 비커를 가지고 와서 이 섞여 있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말개를 열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빼면 식용유를 뺄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밀도가 작은 것은 뜨고 큰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마개를 열어야 아래에 있는 액체가 나옵니다. 이것은 파스칼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개를 연 후에 꼭지를 돌리면 아래층의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버려내고 그 다음에 위쪽은 나중에 마개를 열어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분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예는 조건이 있어요. 서로 섞이지 않을 것.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하고 밀도 차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물, 식용유, 간장, 참기름, 물과 에테르, 물과 사야마탄소. 사야마탄소는 굉장히 밀도가 큰 액체거든요. 따라서 밀도가 더 커서 아래층에 사야마탄소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물과 에테르 중에서는 물이 더 밀도가 크고요. 이건 봤죠? 참기름이 뜨잖아요. 간장의 밀도가 크고요. 식용유보다는 물이 밀도가 큽니다. 또한 굳이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액체의 양이 적으면 분별 깔때기에 묻는 게 다겠죠. 그래서 번거롭다. 그렇게 양이 적으면 스포이트 몇 번을 해서 밀도가 작은 것과 그리고 밀도가 큰 것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도 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공국에서 지방을 분리하는 등의 예가 있었죠.